저는 박정희입니다. 올해 52세죠.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그저 성실한 시장 아주머니로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대기업 식품 계열사 회장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놀랍죠? 일부러 이 사실을 숨긴 채 스스로 현장을 배우기 위해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는 길이 참 고단했습니다. 처음엔 손님들이 제대로 반찬을 담그는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맛있게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쳐다볼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은 손으로 땀 흘린 만큼 먹고 살아야 진짜 배운다고요. 매일 김치를 담그고 장조림을 끓이면서 손끝으로 느끼는 온도와 맛의 변화를 익혔습니다. 처음엔 짠맛이 강했다가 어느 날부터는 단맛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받았죠. 그때마다 레시피를 수정하고 또 수정했어요. 시댁에서는 반찬 가게 하는 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가 왜 시장에서 장사를 하냐며 핀잔을 주셨죠. 남편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여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배우지 않으면 언젠가 회사 일을 맡게 됐을 때도 허울뿐인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손님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진짜 원하는 맛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어떤 분은 짜게, 어떤 분은 달게, 또 어떤 분은 매콤하게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입맛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발을 담그면서 생각했죠.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기운을 내어 시장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가며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범한 오후였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반찬을 사가던 그때였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돌아보니 고등학교 동창 윤명숙이 서 있었습니다. 명숙은 예전부터 저를 무시하던 성격이었어요. 학창 시절에도 집안 자랑을 늘 하던 아이였죠. 지금은 동네 부잣집 며느리로 시집갔다고 들었습니다. 정희야, 아직도 이런 거 팔며 사는구나. 그 말에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저희 쪽으로 쏠렸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명수가 잘 지냈어?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는 요즘 백화점에서만 반찬 사 먹는데 아직도 시장에서 이런 걸 파니? 힘들겠다. 명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주변에서 반찬을 고르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 누구지? 아는 사람인가 봐. 말하는 거 보니 무시하네. 귀가 따갑더라고요.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재미있게 하고 있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명숙은 코웃음을 치며 반찬들을 훑어봤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깔끔하게 만든 것 같네. 그런데 정희야, 요즘 생활비는 충분히 벌어? 그 순간 정말 참기 어려웠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펼쳤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럭저럭 살만해. 짧게 대답하니 명숙이 더욱 우쭐해했어요. 그러게 공부를 열심히 할 걸 그랬어. 나는 요즘 남편 덕분에 여유롭게 잘 살고 있거든.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진 걸 느꼈나 봐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바쁘니까 이만. 알았어,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가끔 시장 구경 올 테니까. 명숙이 사라진 후에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혹시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정혜 씨 아는 분이에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네, 옛날 동창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게 좀 그러네요. 아주머니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속상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명숙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명숙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이런 거 팔며 사는구나. 그 말이 가장 마음에 걸렸어요. 마치 제가 하는 일이 하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거실에 앉아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버스 기사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셨죠. 성실하고 꿋꿋한 분이었어요. 정희야, 사람은 손으로 땀 흘린 만큼 먹고 살아야 진짜 배운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차고로 나가셨고 밤늦게 돌아오셨습니다. 손은 언제나 거칠었지만 저와 형을 키우기 위해 묵묵히 일하셨죠. 아빠, 다른 아이들 아빠는 회사에 다니는데 우리 아빠는 왜 버스 운전해요? 어린 시절 철없이 했던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때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정희야, 일에 귀천이 어디 있냐? 사람들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란다. 그 말씀을 듣고도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철학을 가슴에 새기고 일부러 시장이라는 가장 바닥에서 출발해 보려 한 거였어요. 화려한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배우고 싶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핀잔을 주셨죠. 며느리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니 체면이 서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남들 눈에는 하찮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요. 손님들이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라고 할 때의 그 뿌듯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거든요. 명숙의 말들이 상처가 됐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제 안에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배우지 않으면 언젠가 회사 일을 맡게 됐을 때도 허울뿐인 사람이 될 거야. 이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집에서 남편과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좀 기분이 나빴어요. 남편은 대기업 식품 계열사 전무입니다. 하지만 제 선택을 존중해서 시장 일에 대해 굳이 주변에 알리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냥 제가 하는 일을 좀 무시하는 듯한 말들을 해서요.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저도 현장을 모르면서 책상에서만 일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요. 남편의 위로가 고마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은 무거웠죠.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번 주에도 언제까지 시장에서 장사할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정말 못마땅해 해요. 특히 시어머니는 체면을 중시하시는 분이라 더욱 그랬죠. 며느리가 시장에서 반찬 파는 게 말이 되냐며 자주 핀잔을 주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직접 보고 배우지 않으면 언젠가 회사 일을 맡게 됐을 때도 허울뿐인 사람이 될 거야. 이 생각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왜 굳이 힘든 길을 선택하느냐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제 뜻을 이해해 줍니다. 당신의 그 열정과 의지를 존경해요. 남편의 말에 힘이 났어요. 적어도 가장 가까운 사람은 저를 이해해 주니까요. 회사에서도 제가 시장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 없어요. 남편이 굳이 말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죠?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죠. 지금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남편의 지지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의 하루하루가 쉽지는 않았지만 의미가 있었거든요. 직접 손님들과 부딪히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어요. 1년 가까이 시장에서 일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제 반찬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정희 씨네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여기 장조림은 정말 집에서 만든 맛이 나.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와 장조림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인근 대형마트 반찬보다 더 인기가 있었죠. 정희 씨 비결이 뭐예요? 단골 손님이 물어보시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정성을 많이 들릴 뿐이에요. 사실 비결은 따로 있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재료를 고르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드는 거였죠. 가게 옆 포장마차 주인 김 사장님과도 가족 같은 정을 쌓았어요. 정희야, 오늘도 수고 많았다. 사장님도 고생하셨어요. 서로 챙겨주는 사이가 됐죠. 때로는 반찬을 나눠드리고 때로는 술안주를 얻어먹기도 했어요. 생선가게 바가 주머니도 좋은 분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정말 성실해. 매일 이 시간에 나와서 저 시간에 들어가. 아주머니의 인정을 받는다는 게 참 기뻤어요. 시장에서 오래 장사하신 분들의 눈은 정말 예리하거든요. 처음엔 어떨까 했는데 이제 보니까 진국이야. 시장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손님들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만 원 벌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제법 괜찮은 수입이 생겼죠. 정희 씨네 반찬은 정말 맛이 일정해. 여기서 사면 실패가 없어. 이런 평가를 받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특히 김치는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배운 레시피에 제 나름의 노하우를 더한 거였어요. 이 김치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담그세요? 비결이 있어요. 배추 절일 때 시간을 충분히 두고 양념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넣는 거죠. 손님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도 즐거웠어요. 그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거든요. 시장 사람들은 이제 저를 완전히 인정해 주셨어요. 정희는 진국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반찬 가게가 번창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손님들로 가게가 북적이던 오후에 또 명숙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당당해 보였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왔죠. 어머 정희야, 장사 잘 되는 것 같네?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명수가. 저는 또 애써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와, 손님이 이렇게 많아? 그래도 시장 상인이 대기업 사모님을 이길 순 없지. 그 말을 손님들 앞에서 대놓고 하는 거예요.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명수가 조용히 좀. 왜? 사실이잖아. 나는 남편이 대기업 부장이라 여유롭게 살고 있는데. 명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상인들도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수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돌아보니 중년 여성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명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명숙의 시어머니였던 거죠. 명숙이 갑자기 작아졌어요. 남의 가게에서 무슨 소리를 그렇게 크게 하느냐? 창피하게. 시어머니의 호된 꾸중이 시작됐어요. 명숙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어른이 어린애처럼 왜 이래? 집에 가자. 네, 어머니. 명숙이 끌려가듯 자리를 떠났어요. 그 모습이 좀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시원했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분 뭐야? 친구라면서 저렇게 말하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오래된 친구가 장난으로 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정희 씨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단골 손님이 저를 감싸 주시더라고요. 고마웠습니다. 정혜 씨 반찬이 얼마나 맛있는데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다른 손님도 거들어 주셨어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 손님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제가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더 신뢰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역시 정혜 씨는 인품이 좋아. 시장 아주머니들도 저를 더 챙겨주셨어요. 며칠 후에 큰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속한 대기업에서 신제품 시식 행사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그 행사에 소개자로 등장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여보, 이제 정체를 밝힐 때가 온 것 같아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준비는 이미 끝난 상태였어요. 1년 동안 시장에서 배운 모든 경험을 정리해뒀거든요. 행사 당일 기자들과 직원들 앞에 섰을 때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희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차분히 시작했어요. 여러분께서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지난 1년 동안 시장에서 직접 반찬을 만들어 팔며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모두가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현장에서 1년 동안 직접 반찬을 만들어 팔며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안정됐어요. 준비해 온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죠. 손님들이 진짜 원하는 맛이 무엇인지, 어떤 가격대에서 어떤 품질을 기대하시는지 직접 배웠습니다. 시장에서의 경험담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손님들이 의심스러워했던 것, 점점 신뢰를 쌓아간 과정, 그리고 배운 점들을요. 기자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왜 굳이 현장 경험을 하셨나요?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손으로 땀 흘린 만큼 먹고 살아야 진짜 배운다고 하셨거든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물론 힘들었죠. 하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시장 사람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정희야, 텔레비전에 나온 거 봤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포장마차 김 사장님도 전화하셨어요. 아니, 그런 신분이면서 왜 우리랑 똑같이 고생을 했어? 정말 배우려고 했던 거예요, 사장님. 생선가게 바가 주머니도 놀라셨죠. 어머, 정희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똑같이 대해줘서 고마웠다. 시장 사람들의 반응이 참 따뜻했어요. 오히려 더 챙겨주시려고 하셨죠. 그리고 명숙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을 거예요. 아마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잘 정리될 줄 알았어요. 언론의 반응도 좋았고 시장 사람들도 이해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회사에 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요.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식품 원재료 비리 사건이 터졌어요.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방금 전까지 홍보 담당자 역할을 했는데 이런 일이 터지다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단순한 시장 아주머니가 아니었어요. 회사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방금 전까지 홍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됐죠. 텔레비전 뉴스에서 저희 회사 이름이 계속 나왔어요.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세요? 남편이 물어봤어요. 저도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시장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정직이 최고라는 걸요. 1년 동안 손님들과 부딪히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거든요. 속이면 금세 들통나고 정직해야 신뢰를 얻는다는 거였죠. 손님들은 거짓말을 금세 알아채요. 진심이 아니면 다시 오지 않거든요. 시장에서의 경험이 이런 곳에서도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부터는 정말 바쁜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회사에서는 대책회의가 연일 열렸고 저도 참석해야 했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입장에서 조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제가 가장 잘 알죠. 시장에서 만났던 손님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믿고 제 반찬을 사갔는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리고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고요. 회의실에서 제 의견을 말했어요. 경영진들이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시장에서 1년간 장사해 보니까 알겠어요. 한번 잃은 신뢰를 되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시장 사람들도 걱정해 주셨어요. 김 사장님이 전화를 주셨죠. 정희야, 뉴스 봤는데 괜찮냐?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사장님. 잘 해결해 볼게요. 바가 주머니도 응원해 주셨어요. 정희는 워낙 정직한 사람이니까 잘할 거야. 시장에서 쌓은 신뢰가 이런 때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이제 저는 두 가지 정체성을 모두 안고 살아가야 했어요. 시장 아주머니로서 배운 현장 감각과 대기업 며느리로서의 책임감 말이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벌어질지 모르지만 1년간 시장에서 배운 교훈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직과 성실함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